안녕하세요. 커피웍스 팩토리 이정화입니다. 빈본 로스터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제이슨 후아가 설계한 기본 로스팅 프로파일인 스마트 모드의 프로파일 활용만으로도 빈본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저도 이 빈본을 업무용으로 활용 중인데, 새로운 생두가 입고가 되면 스마트 모드로 테스트를 해서 원하는 로스팅 포인트로 볶았을 때 대략 어떤 뉘앙스가 나오는구나를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 중입니다. 만약 과테말라 생두가 입고되었다면 5번이나 6번 프로파일을 사용해 미디움 라이트일 때의 결과물을 보고, 7번이나 8번 프로파일을 이용해 미디움 또는 미디움 다크일 때의 결과물을 보고 어떤 로스팅 강도가 어울릴지 판단 후 기센 로스터의 프로파일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제가 빈본에서 별도의 전용 프로파일을 만들지 않고 빈본 자체에 내장된 스마트 모드로 로스팅을 하는 것은 결과물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빈본 로스터 세미나에서 시연용으로 사용한 생두와 동일한 커피를 세미나 당일 오전에 제가 기센 W6 프로로 미리 볶아서 가지고 간 다음에 세미나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이 빈본을 사용해 현장에서 로스팅한 커피를 그 자리에서 골라서 블라인드로 시음을 해봤었습니다. 최대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 추출은 엑스블룸 스튜디오 2대를 사용해 같은 레시피로 동시에 했습니다. 결과는 그날 참석하신 분 어느 누구도 기센으로 로스팅한 커피와 빈본으로 그 자리에서 로스팅한 커피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취향에 따른 선택은 가능했지만 로스팅된 커피의 품질은 동일하다에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1.5억짜리 로스터와 200만 원짜리 로스터의 로스팅 품질이 같다면 1.5억짜리 로스터가 비싸기만 하고 성능은 안 좋은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고, 제 로스팅 실력이 그리 좋지 않아서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 1.5억짜리 로스터의 결과물과 200만 원짜리 로스터의 결과물을 비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드웨어 자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파일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스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프로파일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로스팅은 생두의 품질과 로스팅 프로파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생두의 품질이 중요한 것은 절대 불변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원재료가 가진 잠재성 이상의 결과물을 로스팅 프로파일로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로스팅을 잘하고 싶다면 좋은 재료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조건입니다. 로스팅 프로파일 역시 중요합니다. 단, 하드웨어인 로스터에 최적화된 프로파일이어야만 합니다. 의외로 본인이 설계한 프로파일이 본인이 사용하는 로스터의 하드웨어 구조에 맞는 프로파일인지 모르거나 적합성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경주를 예를 들자면 서킷에는 레코드 라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가장 빠른 기록을 낼 수 있는 공략집 같은 것이죠. 브레이킹 위치, 어떤 코너를 몇 단 기어로 공략할 것인가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 레코드 라인이라는 것이 로스팅에서는 프로파일 곡선입니다. 좋은 프로파일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 온도, 화력, 어떤 지점에서 화력을 얼마나 변형할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동차 경주에서 레코드 라인이 모든 차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동 방식, 예를 들어서 전륜인지 후륜인지 사륜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엔진 마력수, 타이어의 그립력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외부 기온 및 노면 컨디션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게 그려집니다. 로스팅에서의 프로파일 곡선도 비단 생두 종류뿐만 아니라 로스터의 종류나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열풍식인지 드럼 타입 로스터인지, 버너의 출력이 얼마나 되는지, 생두의 투입 용량이 얼만큼인지, 외부 기온 및 습도가 어떤지, 배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및 외부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생두와 프로파일 자체만 생각하고 로스팅을 해서는
제대로 로스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스팅 관련 영상을 만들 때마다 인터넷에 그냥 검색해서 나오는 로스팅 프로파일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면 로스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빈본을 설명할 때 고가의 상업용 로스터의 결과물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 모드의 프로파일이 제이슨 노아라는 로스팅 챔피언이 자신의 로스팅 노하우를 이 빈본이라는 하드웨어에 최적화시켰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무 정보 없이 빈본 로스터를 테스트했을 때 이거 상업용 로스팅 프로파일과 거의 비슷한 퀄리티다라고 판단했을 정도로 결과물이 훌륭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빈본 로스터의 로스팅 품질이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해도 제가 대회 출신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인플루언서도 아니다 보니 저의 이런 이야기가 검증하기 어려운 한 개인 로스터의 주장으로 받아들이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21년 월드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 3위를 차지한 주성민 바리스타가 현재 호주에 있는데 얼마 전 잠시 귀국을 해서 같이 미팅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양해를 좀 구하고 즉흥적으로 원두의 블라인드 비교를 요청해서 영상 촬영을 좀 했습니다. 이날 요즘 청주의 커피 핫플로 떠오르고 있는 카페 괴다의 한결 대표님도 주상민 바리스타와 함께 블라인드 비교를 해주셨는데 두 분의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캔이요? 에이, 설마 이게 그거 아니겠지? 얘가 딱 전기 느낌 나거든요. 아니 어떤 거가 기센이냐 전기냐라기보다는 네, 퀄리티 비교. 얘가 발음도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얘는 쓴맛이 조금 지배적이고. 근데 두 개 다 공통점은 얘는 단맛이 좋고 쓴맛이 있고요. 얘는 클린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버가 뛰어난 느낌인데, 만약에 두 개 중에 취향으로 골라라고 하면 전 얘일 것 같아요. 전부 취향으로? 클린하고. 네. 근데 얘는 단맛이랑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느낌이에요. 근데 약간의 끝에서 오는 그 쌉쌀한 맛이 있어서 초콜릿이라고 표현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부정은 아니야. 부정은 아닌데 네. 조금 더 깔끔하고 클린한 거로 가면 얘 쪽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식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취향으로는 불스님 기준 오른쪽 게 불스님 오른손 게 그렇죠. 그렇게 이게 조금 더 깔끔하고 네. 자극적이지 않고 일단 밸런스가 조금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얘는 단맛을 위주로 밸런스가 잡혀 있는데 거기에 조금 이제 육각형으로 봤었을 때 비터니스와 그 다음에 스위니스 쪽으로 가 있는 친구고, 얘는 육각형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클린컵이 뛰어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취향 말고 네. 퀄리티 차이를 만약에 비교를 한다. 그냥 동등 비교. 동도선에서 퀄리티로 체크했을 때 그냥 어떤 그 육각형으로 봤을 때 얘는 이런 특징, 얘는 이런 특징 그런 거 말고 그냥 전반적인 수준? 수준. 어. 솔직히 다채로운 건 얘가 훨씬 다채롭긴 해요. 근데 저기서 계속 걸리는 게 이게 물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비터니스가 계속 나와요. 물이 지금 조금 영향을 주는 부분은 있기는 있어. 지금 예, 보니까. 비터니스를 제외한다면 얘가 훨씬 더 밸런스랑 그다음 단맛, 스위니스가 다 뛰어난. 스위니스랑 그다음에 SET까지 다 뛰어난 커피고, 얘는 어떻게 보면 티라이크처럼 마시기 편한 커피 느낌이에요. 이게 조금 더 점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인텐스적으로 얘가 훨씬 뛰어나죠. 뛰어나지만 비터니스가 지금 지기 때문에 저 둘 중에 퀄리티 체크를 했었을 때 이 친구가 저는 지금 당장은 더 뛰어나다. 하지만 물이 바뀌었을 때는 얘의 잠재성도 무시할 수 없다가 제 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두 로스팅 결과물이 뭐 예를 들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퀄리티적으로 차이 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로스팅 스타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더 발현이 잘 됐냐 안 됐냐는 아니고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둘 다 스타일이 완성도는 좋은 것 같아요. 완성도는 도셔. 둘 다 완성도로 했었을 때 쉽게 말해서 결이 다를 뿐이지 완성도만을 비교했었을 때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할 것 같다. 자, 그럼 불스님 보실 때 어떤 게 제 거고 어떤 게 200만 원짜리 스마트 로스터인 것 같아? 잠깐만요.
식으니까 또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완전 식을 때는 또 바뀔 것 같긴 한데 이것이 대표님 로스팅 스타일 제가 좀 먹어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그게 제 거. 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말했던 그 새로 스마트 이제 로스터. 스마트 로스터 이거 그렇게? 같은 느낌입니다. 센서리로는 또 우리 한결 대표님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뭘 체크하면 돼요? 아 그냥 한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드셔보시고 나는 지금 불스님이 하신 것처럼 각각의 커피가 뭐 어떤 느낌인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어떤 게 더 좋다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 좀 전에 크림을 퍼먹어가지고 이거 대표님 거 같은데? 그게 제 거 같아요. 어떤 느낌이 어떠세요? 바디감하고 네, 그 다음에 질감, 질감. 그다음에 밸런스를 봤을 때 네, 스타일은 이게 대표님 거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리고요 또 이쪽은요? 얘는 네. 조금 가볍긴 한데 네, 맛있어요. 얘도 얘는 약간 가볍다는 느낌이 뭐냐면 네. 추출이 덜 된 게 아니라 네. 로스팅 자체가 네. 조금 여론이 낮은 로스터기에서 조금 덜 디벨롭된 것 같아요. 네, 로스팅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대표님 커피 고르라면 왼쪽. 그냥 대표님 취향으로는 왼쪽. 왼쪽? 예. 그러면은 취향 말고 로스팅 퀄리티는 어떠세요? 로스팅 퀄리티가 사실은 앞에 말씀하신 분이 계시긴 한데 네네네. 좋다 나쁘다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결이 다른데 네. 개인적으로는 왼쪽이 저는 좀 더 마음에 들고 네. 오른쪽 거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먹고 싶을 때 괜찮은 느낌. 이 결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자, 두 분 다 커피는 반대로 고르셨습니다.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 진짜요? 두 분 다 제 커피라고 짚었던 게 스마트 로스터를 쓴 거고요. 제 커피가 아니라고 했던 게 제가 로스팅한 겁니다. 근데 로스팅 포인트는 빈본 그 스마트 로스터로 볶은 게 그라운드 컬러 기준으로 저희 공장 한 75 정도. 얘는? 그 다음에 80 정도. 아, 75, 80. 네. 그래서 그 느낌 차이가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지금 추출된 걸 향을 좀 맡으면서 약간 물이, 그러니까 저희 공장에서 테스트한 거랑 약간 달라서 두 분이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저는 확인하고 싶었던 게 이제 그 어떤 취향 말고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퀄리티는 솔직히 나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별로 없어요, 둘 다. 그러니까 예전에 스마트 로스터들 보통 이런 거 그냥 내장돼 있는 기본 프로파일은 사실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먹어봤을 때는 그냥 확연히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제이슨 후아 대만 로스팅 챔피언이 만든 프로파일인데 지금도 뭐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전에 먹었을 때 클린컵 이게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전 얘를 뽑았을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인 밸런스로 봤었을 때 얘가 더 좋다고 봤는데 밸런스는 저는 커핑에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 밸런스를 뛰어넘어서 밸런스에서 신맛과 조화로움이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튀지 않는 게 저는 진짜 밸런스라고 생각을 해서 쟤는 이 친구가 저는 좀 아까 전에 지금 또 안 그래요. 식으니까. 기본적으로 훨씬 더 저는 이게 더 좋고요. 이 퍼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쓴맛이 만약에 이 물로 인해서 나오는 거라면 좋겠지만 물이 아니면 아니 그냥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물이 아니고 기본 로스팅에서 나오는 쓴맛이라고 하면 전 얘를 뽑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앞전에 테스트했었을 때 물에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충분히 잠재성이 뛰어난 커피 로스터이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예상이 됩니다. 약간 그건 있어요. 비터가 좀 나오는데 그 디펙트한 비터는 아니고 네, 디펙트 비터는 초콜릿티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 왜냐하면은 이게 로스팅 포인트 때문에 그래요. 네, 그것 좀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이 정도는 초콜릿이라고 표현해도 괜찮다. 아까 전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네, 네, 디펙트의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초콜릿 말고 카카오 닙스로 갔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로스팅 포인트로 인해서라고 하면 수긍 가능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점수를 더 뭘 줄 거냐 했을 때 저는 이 친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커피웍스 팩토리를 시작하기 이전에 커피 용품 및 수입 분야에서 뭐 기획, 영업, 마케팅 업무를 꽤 오래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 수 없는 업계의 속사정에 대해 상당히 깊게 알고 있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 각종 대회가 부여하는 권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업계에 오래 종사하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일반 분들은 대회 입상 경력과 그 사람의 실력 전문성을 같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입상 경력과 실력 전문성이 일치하는 진짜 전문가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다른 분들의 평가를 의존하지는 않지만 제가 직접 만나봤던 분들 중에서 부산의 문헌관 바리스타와 오늘 영상에서 본 주상민 바리스타 이 두 분의 센서리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날 어쨌든 기회가 생겨서 주상민 바리스타를 통해 제가 빈본에 대해 판단한 성능에 대한 일종의 검증을 할 수 있었는데 영상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빈본으로 로스팅한 결과물에 대해 주상민 바리스타의 판단도 제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청주 커피씬의 핫플인 괴다의 한기열 대표님도 전문적인 센서리 교육부터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현재 괴다 매장을 준비를 하셨고 커피의 품질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 중 한 분인데 이날 빈본으로 로스팅한 커피를 처음 드셔보시고 상당히 놀라워 하셨습니다. 영상에서 물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는데 지방 쪽에서는 상수도의 품질 변화 폭이 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일에 괴다 매장에 방문했을 때 TDS 탄산 경도 잔류 염소량을 측정을 했었는데 탄산 경도가 정상보다 좀 낮은 연수 상태였습니다. 잔류 염소량도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마셔도 될 정도의 수치여서 일단 커피의 향미 발현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는 필터를 거치지 않은 수돗물로 추출을 했습니다. 이날 괴다의 잔류 염소량은 0.46 ppm 정도였기 때문에 바로 마셔도 되는 상태이기는 했으나 소수점 첫 번째 자리의 염소 수치는 커피의 질감과 클린컵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영상에서 비터니스가 조금 강조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염소 수치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펙트가 아닌 초콜릿으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의 비터니스였다는 것은 빈본으로 한 로스팅에 문제가 없었음을 뜻합니다. 이날 빈본의 로스팅 품질에 대한 평가를 추가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영상 촬영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주상민 바리스타와 한기열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이슨 우아의 최적화된 프로파일에 의한 빈본 로스팅의 결과물은 상업용 로스팅과 동등한 품질이라는 판단을 다시 한번 뒷받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